대한민국 정치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9월 25일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제2호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상정, 회부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대통령 권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 하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의 졸속 입법을 방지하고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례적으로 빈번해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만에 무려 21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단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번 행사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권이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막는 방탄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요. 대통령과 가족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면 떳떳하게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잦은 행사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저해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법안들이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둘째,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해 만들어진 법안이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으로 좌절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 빈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건국 이후 총 2596번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635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비교는 위험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이 없지만 한국 대통령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순수 대통령제인 반면 한국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때 명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거부권을 남용할 경우 의회와 대중의 강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고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제한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최모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국가 안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에도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규정되어 있어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과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거부권 남용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대통령 권한 감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현황을 감시견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 칼럼니스트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우리 민주주의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미래 정부에도 적용될 중요한 원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문제는 단순히 현 정부의 문제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 최모 교수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통령,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